안녕하세요. 2차 종합반 소개 1탄 진행하겠습니다. 8월 매월 일요일마다 2차 종합반 설명회 진행할 예정이고 각 설명회마다 주제가 달라요. 오늘은 올해 기출문제 적중도하고 우리 종합반이 특별한 이유 가장 핵심적인 거 몇 개 소개를 드릴 거고 다음 주 일요일에는 또 다른 챕터로 말씀을 드릴 건데 전부 다 벨리스스쿨 인강 사이트나 유튜브에도 올릴 거니까요. 오늘 오셨다 하더라도 다음 주 거는 유튜브 보셔도 충분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매회 일요일마다 설명회가 끝나면은 제가 개별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따가 끝나고 궁금하신 점은 편하게 말씀 주시면 됩니다. 제가 개별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올해 적중도입니다. 7월 달에 본 시험에 대한 얘기인데요. 저희 종합반은 민사소송법 최영덕 박사님 그리고 특허법 제가 관리를 해드릴 겁니다. 최영덕 박사님은 굉장히 특징적 이력 중에 하나가 일단 민사소송법 박사님이시고요. 특히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신 이력이 있습니다. 이게 학원가에서 강사님들 중에서는 굉장히 독특한 이력이 있어요. 이게 뭐가 중요한지는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일한 박사 출신의 교수님급 강사님이고요. 최영덕 박사님이 벨리스학원가에서 유일하게 로스쿨 강의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출제위원 교수님들과 같은 식견을 갖고 있어요. 이따가 특허에서도 말씀을 드릴 건데 최신 판례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판례를 어떻게 분석하고 가르치냐에 따라서 난 너무 쉬운 결론을 도출했는데 나는 결론을 도대체 뭘 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천차만별이 나왔어요. 그게 같은 내용도 출제위원 교수님들과 같은 식견에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줘야 이게 시험에서 도움이 되는 거지. 같은 내용을 교수님께서는 이쪽 관점에서 바라보는데 전혀 엉뚱하게 저쪽 관점으로 수업을 해버리면은 하나도 못 써요. 2차 시험 절대 합격을 못 합니다. 그 관점에서 출제위원 교수님들하고 같은 식견을 가지려면 본인 스스로가 교수급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는지 아니면 그 교수님들하고 소통이 굉장히 많은지 항상 밥 먹고 물어보고 얘기하고 그런 게 있는지 이런 관점에서 저희 학원가에서 유일하게 같은 식견을 갖고 있는 분이고요. 굉장한 적중률을 매년 자랑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교수님급이시기 때문에 실제로 학교에서 채점을 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고득점 답안 채점할 때의 요령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때문에 민사소송법 대세는 벌써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고 앞으로 대세는 저희 최영덕 박사님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고 생각이 돼요. 놀라운 현상이 나왔습니다. 이게 시험이 21일, 22일 이렇게 있었는데요. 시험 끝나자마자 저희 최영덕 강사님께 문자와 카톡들이 다수가 쏟아져 버렸습니다. 이런 현상이 제가 1차하고 2차를 수업을 한 지가 이제 뭐 2차, 하여튼 전체 수업을 한 지가 10년이 돼 가는데, 저도 뭐 많이 받아봤습니다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바로 다음날 오거나 같은 날 오거나 한 경우가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이것 때문에 제가 민사소송법 대세의 변화가 불고 있고, 이제 대세는 최영덕 강사님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시험 보는 내내 22일이 민사소송 시험일이었습니다. 교수님께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어서 메시지 드립니다. 이런 경우가 정말 없어요. 강사님한테 이렇게까지 보내는 수험생분들께서 뭐 본인들도 아시겠지만 없습니다. 반 이상은 교수님과 같이 풀어봤거나 비슷한 내용이었고 저희가 종합반에서는 최영덕 박사님께서 타이트하게 집중 케어해 주시거든요. 특히나 최영덕 박사님 나중에 GS 수업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1대1로 엄청난 케어를 해주십니다. 그런 걸 경험했던 걸 이제 쑥 감사의 메시지를 보내온 거예요. 같이 공부한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사본 증거력이나 수감자 공시성도와 관련된 문제는 좀 특이한 쟁점이었는데 정확하게 적중을 한 거죠. 교수님과 풀어보지 않았다면 논점도 못 잡았을 거고 멘탈 못 해줬을 생각 아니 풀면서도 간사하게 되더라고요. 다른 과목 공부하면서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문제 접근하거나 답안 적는 법이 이게 그겁니다. 아예 대학교에서 교수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본인이 채점에서 성적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출제위원분들께서 어떻게 채점하면 좋을지 고득점 자간 줬으면 요령을 아신다는 거예요. 참고로
특허 상표 같은 경우는 강사마다 답안지 작성할 때 이거 쓰시오, 이거 쓰시오, 이거 쓰시오 천차만별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중에 대다수는 빵점짜리들이 많습니다. 교수님이 원하는 대로 써야 되거든요. 그 쟁점을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교수님 급이기 때문에 다른 과목도 이렇게 써라 라고 한 부분이 다른 과목에서도 도움이 됐다라는 내용입니다. 2차는 1차하고 다른 1차는 객관식 정답이 정해져 있는데 2차는 논술을 쓰고 이 논술을 어떻게 쓰는지 그 채점 기준표를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아주 이슈가 많은 학문입니다. 때문에 잘못된 방향으로 잘못된 답안 작성법으로 공부를 하면 10년을 공부해도 합격이 안 돼요. 내 노력으로, 운으로 되는 거예요, 운으로. 언제 갑자기 점수가 나오면 합격이 되고 안 나오면 말고. 그리고 내가 합격이 됐어도 이유를 모르겠고, 떨어졌어도 이유를 모르겠고, 나 저 친구하고 비슷했은 것 같은데. 그게 이쪽입니다. 근데 정확한 진실과 진리를 공부를 하면은 그거대로 1년을 하면은 이 정도 실력, 2년 하면 이 정도 실력, 3년 하면 이 정도 실력, 실력에 누적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1년 만에 합격을 하실 건데, 이제 올해 종합반 오시면은, 그게 설사 안 된다 하더라도 다음에는 수석 노리면서도 업그레이드 모습으로 자신있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잘못된 방향성과 잘된 방향성의 공부법의 차이점입니다. 아무쪼록 당락을 떠나서 교수님 덕분에 이제 뭐 합격자 발표 나오면 또 수룩하게 이제 쏟아질 것 같은데요. 교소도 수강. 그다음에 4번 이런 판례도 사람들이 안 중요하다고 해서 보지 말까 했는데 그래도 강사님께서 최종 정리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하셔서 꼭 참고 봤는데 바로 나와버려서 정말 좋았어요. 이것도 아마 당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22일 날. 이건 카톡이네요. 6월에 선생님 수업 안 들었으면 이만큼 절대 못 썼을 거예요. 그리고 이 중에는 아마 동차생들도 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차생도 엄청나게 잘 쓰고 와서 감격의 메시지를 보낸 것들이에요. 민선 너무 답답해서 포기하기 직전에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수업 들어간 건데 수업 때 많이 웃겨주시고 최영덕 박사님 재미도 있나요? 장난 아닌데요 이러면 그래서 그 이후부터 민수부 스트레스 덜 받으면서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거 정말 또 중요한 얘기를 했네요. 12장 쓰면은 좀 적게 썼습니다. 16장 썼으면 되고 21장 쓰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교수님들하고 맨날 밥 먹으면서 술 먹어서 말씀 여쭤보는데 21장, 22장, 심지어 22장, 23장 쓴 친구도 제가 봤는데 이거 어떻게 된 필수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점수가 안 올라간대요. 제가 정말 많은 교수님들하고 밥 먹고 식사하고 술 마시고 했다고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16페이지면 되고 18페이지 우리 그 기준 페이지면 되는데, 이 친구도 조금 썼네요. 뭐, 그 정도 썼다는데, 그것도 이제 답안 작성 요령을 깨달은 거죠. 이건 23일입니다. 시험 당일이네요. 박사님. 이번에 이제 교수님급이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분들이 또 박사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저도 사실 강사님이라고 안 하고, 최 박사님 이렇게 호칭하긴 합니다. 박사님 문제 푸는데 모의고사에서 내신 서증이랑 이 GS죠. 기초 GS, 모의고사하고 기초 GS. 저희가 오늘은 준비를 안 했는데 모의고사 2차 시험 가기 전에 진행을 합니다. 1차도 월말 모의고사 보듯이 2차도 마지막 시즌에 모의고사를 보게 되는데요. 거기서도 정확하게 적중을 했네요. 많이 푼 상계랑 교도성달 문제랑 휴부 반항수 너무 그대로 나와서 자신 있게 풀었어요. 마지막 정리자료에서 나온 판례도 그대로 나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또 놀란 게 이렇게 많은 카톡이 온 것만이 아니라 이런 표현 또 처음 봤습니다. 진짜 믿음의 빛을 보았어요. 이게 종교적이거든요. 근데 이걸 우습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그 정도로 굉장한 수업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최영덕 박사님 수업은 저희 별려수업 홈페이지 인강을 가시면 작년 수업 다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저희가 지우질 않으니까. 그리고 자랑스럽게 또 공개를 할 거니까. 이런 강사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없습니다. 어디에도 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른 강사님들 거 자료를 보셨으면 아마 다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유일하게 압도적이었고요. 적중률 무슨 일 다 똑같이 충격받았습니다. 굉장한 문장이 나왔어요. 별일 없으시죠? 별일 없지. 교수님 오늘 시험 보다가 GS 푸는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GS에서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일요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스승님 어제 시험 끝나고 감사 인사 드리려고 카톡 드립니다. 수업 듣기 전에 5월까지도 민소 너무 막막해서 포기하려고 했는데 아까 친구하고 좀 비슷한 뉘앙스네요. 민소가 동차 때도 막막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주변 친구들하고 얘기도 해보고 그거 편하게 앉으시면 돼요. 주변 친구들하고도 얘기해보고 제가 공부할 때도 느껴보면
기득하지도 민소를 자신 있다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동차 아니면 기득일 건데 저희가 동차 종합반도 있고 기득 종합반도 있으니까 마지막까지도 답답하다가 대다수 분들이 느끼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제 종합반 하면 여러분들도 제가 되게 많이 얘기할 거예요. 하루 종일 민소만 하지 마라. 아이 특허도 하고 상표도 해야지 하루 종일 이렇게 민소만 하면 어떡하겠냐. 그럴 정도로 하루 종일 민소를 잡는데도 5월까지 막막한 기분 대다수가 느낍니다. 그런데 6월에 선생님 수업 듣고 나서 그냥 외워갔다고 달달 외워서 가버렸는데 그냥 거의 다 나와버렸다. 시험 시작할 때까지도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됐는데 이거 최종 자료에 있던 거다 하면서 안도감이 들어버려갖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성함하고 사진이어서 하트 표시한 겁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이번 민사 박사님 동차 실전지에서하고 이분은 동차생이네요. 최종 뉴스 버전 최신 판례가 꽤나 많이 나왔더라고요. 특히 교도소문생 박사님께서 내신 줄 똑같이 나왔다는 거죠. 교수님 이번에 실전지에서 도움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드려요. 답안 작성 방법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그겁니다. 교수님급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고득점 답안지가 나온지를 아시는 거예요. 기존에 합판과 암기 위주로만 하다가 농점별로 목차 정리하는 방법 덕분에 이런 기존 같은 것들이 기존 대세 강의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데 대세가 바뀌었다는 게 또 여기서도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답안지 쓰시오를 최영덕 박사님께서 말씀 주시는데 그게 유일하게 학원가에서 교수님급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는 거죠. 교수님 말 안 믿고 누구 말을 믿을 거예요. 특히나 저희가 하도 학원가에서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 이렇게 공부해라 이렇게 공부해라 이렇게 공부해라 말이 많다 보니까 변리사스쿨에서는 최초로 교수님 많이 모셔버리고 있죠. 출제원분들을 데려오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생생한 말 듣고 누가 맞는지를 확인해 보라고. 이것도 봐도 나온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목차 정리 방법으로 했더니 너무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특히 비형 문제 풀 때는 어려워서 가끔 최영덕 박사님 문제가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게 짱돌 대비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어려워서 스트레스도 받긴 받았는데 그만큼 어렵거나 난해한 논점 벌민적으로 접근해서 판단해보는 연습 실제 시험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답안 첨삭해 주시면서 최영덕 박사님께서는 스스로 답안을 또 첨삭을 해주세요. 그게 교수님한테 감수받는다라고 느끼셔도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피드백해 주신 점 정말 최고였습니다. 지금까지 수험생분들께서 바로 당일 다음날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냥 당일 다음날 온 거 몇 개만 추린 건데요. 21일, 20일 시험 끝나고 나서 당일 혹은 다음날 일요일 최영덕 박사님께 온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 내용이었는데 놀라운 적중률 변리사학원가에서 유일하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해당 내용은 최영덕 박사님께서 7월 29일 컨퍼런스를 열었고 요거 온라인 강의에도 다 올려 있습니다. 학원가들마다 기출해설을 무슨 비밀리에 자료를 올리고 그 다음에 컨퍼런스를 영상 안 올리고 다 그러고 있거든요. 저희는 당당하게 다 올렸습니다.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죠. 인강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희 컨퍼런스는 이규 교수님 주도하에 있기 때문에 교수님한테 감수받고 진행해버린 겁니다. 아예. 그래서 당당하고 자신 있게 올린 겁니다. 다른 데들은 안 올린 이유가 있겠죠. 불안해서. 변리사스쿨 무료 특강 업로드 완료했습니다. 민사소송법은 이제 최영덕 강사님이 대세가 될 거고 정확한 정답이 됐음을 바로 입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올해 적중도 얘기를 먼저 드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특허법은 제가 여기 이력을 가져왔는데 올해 기출이 저희 제약 분야 소송사건 변리사 실무적인 답안이 나왔어요. 당신이 특허권자 드리려면 무슨 주장할래? 당신이 제3자 드리면 무슨 주장할래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변리사들이 돈을 좀 많이 번다고 했습니다. 심판소송 변리사들이. 한 건을 여러 건을 하거든요. 침해소송 제기하면 무효심판 걸고요. 침해소송 제기하면 소극적권학 걸고요. 하나의 특허에 대해서 여러 건을 제기해주고 우리도 제기하다 보니까 돈을 따블로 받습니다. 그 내용들이 그대로 나왔죠. 그게 최신 판례들이었거든요. 아픽사본이나 다파글리프로진 사례들. 그거 전부 제가 간접적으로 했던 일들입니다. 다파글리프로진은 다시 말씀드리고 공개 강의로 올라갈 건데 심판 단계는 대리인이 접니다. 이걸 뭘 말씀드리냐면 다 최신 판례니까 보셨을 거예요. 아픽사본 선택방면 판례, 다파글리프로진 선택방면 판례, 그다음 다파글리프로진 균등 범위에 관련된 판례 다 봤을 건데 그것을 저도 모르는 이상한 학설 판례로 암기를 했냐? 아까 뭐 또 학설 판례 민사소송법에서 말도 안 되는 내용을 통째로 암기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냐? 아니면 전략적으로 소송에서는 요런 주장하는데 그 주장들의 내용이 이겁니다. 이렇게 접근을 했냐? 의 차이점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제 경력을 가져왔어요. 제 경력은 직접 그 사건들을 해본 사람이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원고의 조치, 피고의 조치를 정확하게 전달받을 수 있다는 걸 어필하려고 가져온 겁니다. 심판소송 전문 변리사고요. 이건 신문기사만 검색해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특허청에서 주지부와 쟁점과사를 심판관님 후보자, 심사관님 승급 과정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올해 주지부와 이거 시험 문제 나왔죠. 제가 특허청에서 단독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한변리사회 지식재산 전문가 강사도 인증받았고 국선대리인도 돼 있고요. 과거에는 식약처위원회 전문가 활동도 했습니다. 쟤는 특허법원 대법원 사건도 많이 담당하고 있는데 그거 다 빼고요. 얘는 검색이 좀 어려워요. 근데 심판사건은 바로 검색이 됩니다. 심판사건 검색하면 담당 건수는 185건인데 보통 변리사 하면서 1년에 큰 사무실이 한 건 할까 말까라 보시면 돼요. 제가 185건으로서 굉장히 많은 경험을 하고 있고 이거 전부 다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판례에 대해서 분석을. 판례를 생으로 암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암기해봤자 오래 느끼셨지만 배점 제 공식대로 썼어야 됩니다. 2점이면 완목자 쓰고요. 7점이면 투목자 쓰고요. 근데 2점, 7점 나오는데 판례 통째로 암기하는 친구들 썼어봐요. 답안지 못 써요. 제 공식에 따라서 깔끔하게 진행하고 넘어갔어야지 학사 판례 외우신 분들은 그거 못 쓴다고요. 패점 너무 낮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공부 방향성이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계속. 이거 교수님하고 제가 많이 얘기했었는데 변리사가 왜 생으로 암기하는 그 시험 공부를 하냐. 실무적 감각을 배워야지. 변리사 시험이라는 게 변리사로서 기본적 자질 있는 건지를 테스트하는 시험인데 왜 말도 안 되는 판례를 외우고 있냐. 변리사 하면서도 검색해서 판결문 쓸 건데 판례를 쓸 건데 그러지 말고 실무적 역량을 강화시키는 출제해라. 이거 계속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판례 공부하실 때 실무적으로 공격과 방어를 현실에서 어떻게 하는지 이거 보셔야 된다고요. 이것도 올해 대한민국 제약 분야에서 특허 분쟁 주요 사건 전부 다 제가 관여하고 있습니다. K캡 상대방 김현장하고 제가 하고 있고요. 듀카브 상대방 광자하고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면 권리범위한 심판 취지를 고려해서 침해소송과의 차이점. 제가 1차 때부터 주장창 얘기했던 겁니다. 침해소송, 권리범위 심판 비슷한 일하는데 그래서 판사님들 자존심도 많이 상해하고 실제 실무에서도 특허권자는 적적 권학을 잘 안 해요. 특허권자는 침해금지 가처분을 많이 합니다. 가처분 시험 문제 내면 너무 산으로 가기도 하면 아픽사반 사건 시험 문제 나왔다 했는데 그거는 가처분이었어요. 가처분하고 무효. 근데 가처분하면 쟁점이 산으로 가다 보니까 침해소송하고 다 시험 문제가 나왔었는데 특허권자 실무에서 침해소송 많이 걸고요. 제3자 그에 대응해서 무효심판하면 속적 권학 많이 겁니다. 똑같이 나온 거죠. 제약 분야에서 침해소송과 심판의 투트랙, 상황 대응 실무 문제 그대로 나왔습니다. 특허권자라면 어떤 조치할 건지, 제3자라면 어떤 조치할 건지. 이거 1차 때부터 너무 많이 했네요. 판사님께서 법원하고 심판하고 너무 같은 일을 하다 보니까 이거 자존심 문제나 이런 게 많이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도 현실적 얘기를 많이 드렸죠. 판결문에 없는 얘기들. 그래서 나랑 다른 일에 그러면서 권학하지 마. 뭐 진보성 무유사 양변하지 마. 그런 문제들 나왔습니다. 저희 실무에서도 제가 제3자 대리인 일을 많이 하는데 참고로 제약 분야에서는 권리 소진 쟁점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선사용권 쟁점은 있어요. 그럼 제가 고객들한테 얘기하는 그대로입니다. 이게. 선사용권은 침해소송에서 저희가 공격적으로 가고요. 권학은 제가 해드릴 건데 권학에서는 그 선사용권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제가 침해소송에서 다 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문제 알겠죠? 현실적 실무 문제가 나온다고요. 그 다음에 1번, 2번 됐고 이게 3번. PBP 권리범위 사건 이거 제가 있었던 사무실 사건입니다.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은 개업을 했고 아까 골드제이라고 그 전에 있던 곳이 대표님이 대한민국 제약 분야 사건 다 한다고 그랬었죠. 이거 저희 사무실 사건이었다고요. 그래서 이거 1차 때부터 많이 말씀을 드렸던 거고 스트렌 사건, 쑥 추출물. 그 다음에 여기 침해소송, 무효심판 아주 전형적인 거. 이게 요번 아픽사반이 선택발명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선택발명 판례를 원문 그대로 외우고 있었으면 이거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침해금지 가처분 걸고요. 특허권자 쪽은. 저희 쪽은 무효심판 걸었다고요. 그게 심판 단계에서는 저희 쪽이 이겼습니다. 선택발명 진보성 없다고 이겼다고요. 가처분에서는 무효사용반을 안 받아줬어요. 무효사유가 없다라고 했다고요. 그래서 가처분 때려버렸습니다. 이거 법원하고 심판하고 대놓고 그냥 반대 결론 나온 거. 그 사건 내버렸죠. 근데 가처분으로 나와버리면 쟁점 산으로 가니까 소송으로만 변화시킨 겁니다. 소송하고 무효심판 해버렸다. 여기서 특허권자가 무효심판에서 이길 것 같아. 이길 것 같으면 무효심판의 심결 내용 그대로 가져와서 무효사용분 배척하면 돼요. 무조건 무효사용분 쟁점입니다. 침해소송하면.
그러면은 법원에다가 소송 절차 중지 요청하는 겁니다. 판사님 잠깐만 기다리시고요. 저희 무효 심판 결과 곧 나올 건데 이거 무효 사유 없다라고 곧 나올 겁니다. 특허권자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효 신결 나와버렸어요. 그대로 기각 신결 나왔어요. 특허권자 이긴 거죠. 그대로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거 무효 사유인 건 받아들이지 말라고. 심판에서 무효 사유 없다 그랬다고. 만약에 무효 신결 나왔어요. 그 아픽 사반. 심판에서는 무효라고 했지만 이거 심판원 판단 완전히 잘못됐습니다 하면서 법원에 와서 심판원 판단에 구속력 없지 않으세요? 이거 확정된 신결에도 구속이 안 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신결만 나오는데 구속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무효사유인 건 받으실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독자적으로 판단하세요. 아픽 사반. 그래서 이쪽은 무효사유 없다. 이쪽은 무효사유 있다. 그 쟁점 그대로 나왔습니다. 특히나 저랑 하면서 앞으로 제가 강제적으로 외우게 할 건데요. 변리사학원가에서 유일하게 제가 만든 공식 5점 당일 목차. 이게 신의 한 수입니다. 지금 문제는 12점이었기 때문에 3목차를 썼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게 중지 요청, 무효사항번 배척, 무효사항번 무효신결 나왔어도 구속되지 않는다. 이렇게 3목차. 자세한 기출해설은 제가 진행한 컨퍼런스 영상을 마찬가지로 벨리스코 홈페이지 인강에 올렸으니까요. 거기서도 보충해서 말씀 보시면 되고 지금 어필하고 싶은 것은 공부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신 판례로 시험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그 최신 판례들이 전부 제약 사건이었습니다. 제약 분야. 근데 판례를 통으로 암기해서 또는 말도 안 되는 무슨 학설을 쓰는 거 그렇게 전혀 안 나왔습니다. 경향성이 전혀 다르다고요. 실제 실무에서 소송 전략을 묻는 실무적 내용이 출제됐습니다. 같은 판례를 공부하더라도 실무적 관점으로 접근하지 않았으면 이거 정답 이상한 거 썼을 거고요. 저는 이거 이교 교수님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컨퍼런스 다 확인 받고 진행을 한 겁니다. 이상한 답을 썼을 거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답이 뭔지 못 썼을 겁니다. 또는 저의 공식에 따라서 준비를 하지 않았으면 너무 길게 쓰거나 이렇게 해서 아마 큰일 났을 거예요. 변리사학원가에서 2차 특허법 중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고요. 2차 특허법이 저희 학원만 현직 변리사님들이 강의를 하고 있고 대다수 학원들은 사실 좀 전문 강사님들이 많습니다. 이게 실무적 관점은 절대적으로 차이가 많이 커져요. 현직 변리사가 강의를 하고 있는지 전업 강사가 강의를 하고 있는지는 실무적 관점을 전달할 수 있는 점에서 극명하게 차이가 있고 최신 추세는 어쩔 수 없이 실무적 관점이기 때문에 현직 변리사님 강의를 듣는 것이 무조건 이득입니다. 특히 저희하고 박상 변리사 정확하게 적중했다고 하던데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저희하고는 전부 현직 변리사고요. 특히 종합반을 앞으로 운영할 저는 심판소송 전문 변리사이기 때문에 이 내용 제 사건입니다. 거의 다. 100% 적중표는 밸런스콜 자료실하고 컨퍼런스 영상에서 더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번 종합반 수기는 아니고 이번 종합반은 이제 결과 기다려야 되니까 작년 종합반 수기입니다. 종합반 경험하면서 민사소송법, 그 다음에 무리 관리, 그리고 특허법에 대해서 수기 써준 내용들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스터디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강제하는데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자세한 수기는 변리사소송 홈페이지 수기 게시판 또 가면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올해 적중도, 그러니까 지난 종합반의 성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최영덕 박사님의 스펙과 놀라운 적중도, 그리고 그걸 입증하는 감사 인사들, 그리고 제 스펙과 제 적중도 이렇게 말씀드려서 내년에도 믿고 가실 수 있는 충분한 입증 자료가 된다를 어필해 드린 겁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민사소송법이나 전부 다 대사 바뀌었습니다. 이 감사 인사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는 종합반이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 일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프로세스는 또 다음 주 일요일 날 이어서 말씀드릴 거고요. 저희 종합반의 특별한 이유 3가지. 첫 번째, 현직 로스쿨 교수님 초빙합니다. 이건 너무너무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강사님들마다 이렇게 공부해라. 답안지 이렇게 써라. 너무 달라요. 근데 그 중에 분명히 대다수는 X입니다. 하나의 정답이 있어요. 출제위원 교수님 한 분이 있습니다. 물론 교수님들이 여러 분이지만 그분들대로 써야 돼요. 그분들대로 쓰질 않으면 점수를 안 줍니다. 이분들하고 비슷하게 강의를 하신 분들 정답, 이분들하고 조금이라도 틀어졌으면은 어쩔 수 없지만 수험가에서는 X라고요. 논문이나 이런 거는 뭐라 안 하겠지만 수험가에서는 X라고. 점수가 안 나오잖아요.
그거를 확실하게 뒷받침하기 위해서 저희가 현직 교수님 초빙하고 있습니다. 출제원급이시고요. 그분들이 이렇게 써라를 조언 많이 해주십니다. 그거 정말 참고 많이 하세요. 작년에는 중앙대학교 이규 교수님, 서울대학교 김상수 교수님 모셨는데 올해도 다채롭고 다양한 분들 모시려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출첵하고 교시입니다. 종합반하고 단과의 차이점은 여기죠. 강제성. 종합반에서는 출첵 관리를 합니다. 매일 아침에 출석 체크를 하고요. 잘 안 되고 있으면 저희가 뭐라 하거나 이런 것까지는 아닌데 약간 자극 용도로 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출첵 결과표를 우리 밸런스 홈페이지에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1차 종합반이나 2차 종합반이나 결론 싹 올려드리고요. 그거 저 자극받으시라고 네이버 블로그에도 다 올려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공부를 잘하고 있었는지 아닌지를 보시면서 가시라고. 내가 이렇게 출첵을 안 했나? 근데 출첵 잘한 저 친구 GS 잘 나오는데 자극받으시라고. 출첵 운영하고요. 그 다음에 교시제라는 것은 오늘 준비한 자료는 없고 아마 다음이나 다음 시간에 준비한 자료에 있을 것 같은데요. 기존에는 2차 종합반 열람실을 별관 자습실에서 배정을 해드렸습니다. 올해는 좀 바빠서 인마이제이 룸과 위치를 바꾸려고요. 그리고 거기에 올해도 하긴 했었는데 저희가 교실을 운영합니다. 집중 공부 시간. 효율이 중요하기 때문에 종치입니다. 종치는 걸 더 강화할 거예요. 종치기 전에는 절대로 떠들 수 없고요. 화장실도 웬만하면 눈치 보면서 갈 수 없고 이걸 더 강조할 겁니다. 이게 스파르타의 원하는 방향성이니까 단과하고 다른. 이거는 출첵 예시 사진입니다. 여기는 데일리 학습 자료입니다. 단과에서는 이런 게 없어요. 종합반에만 있습니다. 매일매일 암기할 자료를 드립니다. 민사소송특허법, 상표법 자료를 드리고요. 보통 사례집이나 GS 문제들을 드립니다. 그거 바로 그날에 외우게 하고 쓰게 시킵니다. 똑같이 그냥 정답 따라 써도 돼요. 그게 다 암기가 되고 뼈와 살이 될 겁니다. 이거를 강제로 합니다. 출첵 강제, 숙제 강제. 그 다음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토요일마다 줌 미팅으로 사례제 핸드북 외우기 2차 스터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거 그냥 들어오라니까 많은 친구들 안 들어오더라고요. 요번에는 강제로 제가 그냥 한 명 한 명 카톡하면서 안 들어오세요? 안 들어오세요? 막 협박 문자는 아니고요. 눈웃음 치면서 안 들어오세요? 이거 해버리려고요. 다 들어오셔서 사례제 핸드북만 외우면은 그냥 됩니다. 그건 2차 컨퍼런스에 올해 기출을 해설해놨어요. 작년 기출도 마찬가지고요. 그것만 외우면 돼요. 그거 외우는 거 더 강제성 뛸 겁니다. 데일리 과제로도 하지만 들어왔어도 안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걸 더 케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단과와 종합반의 차이점이 되겠죠. 그리고 주기적으로 조별 상담 진행합니다. 조별 상담 일정인 공지를 저희가 드리고 있고요. 근데 조별 상담 일정 외에도 개별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종합반의 특권인데 저한테 바로 카톡 주셔도 돼요. 이게 단과 수강생분들은 또 챙겨드리고 싶은데 제가 아무래도 일이 있다 보니까 종합반 분들 우선적으로 질의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반 분들만 개별 카톡 질의와 상담도 하실 수 있는데 조별 상담 일정 이외에도 편하게 상담 요청하시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몇 월에 뭐하고 몇 월에 뭐하고는 다 정해져 있어요. 그거 스케줄표도 아마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 설명해서 나올 겁니다. 특히 최영득 박사님 그냥 되게 그냥 싹 그냥 스트레이트로 말씀드립니다. 그거. 이때까지 외우라고 이거 이때까지 외우라고. 저도 그냥 스트레이트로 이제 하려고요. 이때까지 사례제 핸드북 다 외우세요. 이거 다 외우세요. 이런 식으로. 스케줄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또 단과와 다른 종합반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체계적 커리큘럼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스케줄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저희가 스케줄 다 정해놨습니다. 최영도 박사님과 제가 정해놨습니다. 그걸로 최적화된 합격 프로그램 제공드리고 있으니까요. 믿고 따라오시기만 하면 되고 나태해질 때마다 자극시켜 드릴 겁니다. 그 자극에 반응만 하시면 돼요. 대표적인 자극이라는 게 출결 체크 같은 건 네이버나 이런 데다 다 올려버리는데 그거에 자극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출결 잘하신 분들은 제가 커피 쏩니다. 커피 쏠 때 나도 받아야지란 자극만 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무감각해지시면은 안 되는 거고 받아갈 사람 받아가라 이러면 안 되는 거고 그것만 반응을 해주시면은 100% 합격입니다.
저희가 매년 생동차 배출하고 있습니다. 종합반에서. 그건 이유 있는 자신감입니다. 분명히 저희가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강의력, 그 다음에 적중도에서 차이가 있는 입증 내용입니다. 2차 종합반 믿고 오시면 되고요. 현직 로스쿨 교수님 초빙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내용은 아마 다음 시간에 할 것 같은데요. 2차 준비생이 아니고요. 1차 좀 자신 있는 분들, 부진정 1차라고 하는데 1차 분들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차 종합반 오시면 제 1차 수업 다 무료 제공을 해드립니다. 최영덕 박사님 민사 승호법을 케어하면서 1차 과목들은 그냥 제 거 최종 정리나 이런 걸 좀 몇 개 하면서 2차 달리고 싶다 하신 분들도 2차 종합반 얼마든지 선택하시면 좋은 기회 있습니다. 내년 1, 2차 동시 합격. 이건 다음 시간에 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부터 접수 시작했고요. 개강은 9월에 시작합니다. 각종 문의사항은 전화나 벨레스쿨 카톡 채널을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건 1차 종합반 설명회 할 때도 마지막에 말씀드린 건데요. 이건 좀 다른 관점입니다. 여러분들 공부를 좀 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체력 적자가 분명히 다들 있으실 거예요. 1차 합격하고 오셨으니까. 이러고 싶다면 체력에 주목해라. 종종 후반에 무너지는 요 특히 2차요. 2차가 중반에 큰 슬럼프 많이 옵니다. 큰 슬럼프라는 게 한 달 이상 놀아버리는 거예요. 놀아버린다는 게 아니라 한 달 이상 누워있어요. 노는 것도 아니야. 놀 수가 없어. 공부해야 되는 시기 때문에. 그 큰 슬럼프가 오는 이유, 데미지 입은 후에 회복이 더딘 이유. 이게 내가 오늘 GS를 쓰다가 저 종합반 옆에 친구는 되게 잘 쓰는데 난 안 돼. 저 친구가 나하고 분명히 동시 시작했는데. 이러면은 상실감에 엄청 우울증이 생겨요. 이거 1차도 좀 우울증 생기잖아. 제가 1차 월말 모의고사 보면 우울증 생기시는 분들 있잖아. 2차 조금 더 생겨요. 근데 그게 1차보다 2차가 회복이 잘 안 돼요. 우울증에 굉장히 오래 간다고. 위축된다고. 실수하는 회복이 더딘 이유 다 체력의 한계 때문입니다. 체력이 약해지면 빨리 편함을 찾게 되고, 편함을 찾게 된다는 게 종합반으로 강제로 끌고 와서 제가 공부시킬 건데 자꾸 인강으로 한다고 가버린다고요. 종합반을 탈퇴하진 않습니다. 인강으로 가버린다고. 그러면 안 돼. 편함을 찾게 되고, 그러면 인내심이 떨어지게 되고, 조금 불편한 데 있어야 내가 인내심 갖고 더 하거든요. 편안한 데 있으면은 오늘 하지 말자, 내일 하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피로감을 견디지 못한 승부 따위는 상관없는 지경에 이러면 네 합격해라. 이건 위험한 단계인데 이것까지 갑니다. 너나 합격해라. 이기고 싶다면 너의 고민을 충분히 견뎌줄 몸을 유지하시고요. 정신력은 체력의 보호 없이는 구호받게 되지 않습니다. 체력도 많이 챙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옆에서 끝까지 도와드릴 거기 때문에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체력과 제가 갑시다 했을 때 반응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반드시 합격시켜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수석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미 수석 배출한 종합반 프로그램입니다. 다 수석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종합반 설명의 1탄은 여기까지. 적중도와 특별한 이유 중 일부. 다음 주에는 다른 컨셉으로 진행하고요. 이 컨셉들은 전부 인강과 유튜브에 올라가기 때문에 오늘 오신 분들도 다음 주 컨셉들은 거기서 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끝나고 개별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개별 상담이 있으신 분들 저한테 바로 여기로 오시면 돼요. 다음 주 일요일 날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